자, 3강 벡터의 연산 들어가자. 자, 벡터 첫 수업인데 벡터의 연산, 기백에서 벡터가 상당히 어려워. 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평면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고,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의 기본 성질이 뭔지를 배울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벡터의 뜻이야. 자, 1번 벡터의 뜻, 다른 말로 벡터의 정의가 되겠지. 벡터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크기하고 방향이 필요해. 원래 이제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수학적으로 본다면 크기와 방향을 내가 정의할 거니까 수학에서 벡터는 두 점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두 점.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을 건데, 점 A 좌표가 있을 것이고 점 B가 있을 거야. 그때 벡터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크기와 방향이니까, 일단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크기로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방향이 있을 거니까 점 A에서 점 B로 방향이다, 또는 점 B에서 점 A다. 이렇게 두 점이 정의되면 방향은 두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A에서 B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벡터 표시하면 되고, 점 A와 점 B가 있는데 B에서 A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벡터를 쓰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수학에서는 두 점의 좌표를 정의하면 크기가 정의될 것이고, 두 점 중에 어느 점에서 어느 점 간다, 이때 출발하는 점을 우리가 시점이라 부르고 끝나는 점을 우리가 종점이라 불러. 자, 이 경우는 점 B가 시점이 될 것이고 점 A가 종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A에서 B 가니까 A에서 B 가는 벡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 번째 벡터 같은 경우는 B가 시점이고 A가 종점이니까 BA 벡터라고 쓰면 되겠지. 자, 방향은 반대 방향인데, 일단 첫 번째 벡터인 경우에는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가 될 것이고, 선분 AB의 길이, 그리고 두 번째 벡터의 예제도 선분 AB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지. 크기는 AB 선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 편의상 이제 문제 풀 때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선분, 자, AB를 이용할 때 AB 벡터를 편의상 이렇게 A 벡터, 또는 뭐 BA 벡터는 B 벡터,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벡터의 정의야. 자, 그러면 벡터의 정의와 벡터의 표현까지 배웠는데, 벡터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고, 자, 여기서 크기가 일자리 벡터가 있어. 특수하게 어떠한 벡터가 있는데 이 길이가 1일 때, 뭐 A점에서 B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단위 벡터. 자, 왜냐면 나중에 AB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서 길이가 뭐 L이다 라고 한다면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또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 A에서 A점 가는 이런 벡터, 이때는 점 A에서 점 A까지의 거리니까 선분이 정의가 안 될 거고 길이가 0이 될 거야. 크기가 0인 것들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른다.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 A 벡터가 주어졌을 때 A 벡터 이 크기가 1이면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 벡터 A가 정의됐을 때 이 크기가 0이면 이때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참고로 0벡터는 점이 되지, 점. A점에서 A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른다. 이게 1번에 있는 벡터의 뜻이야. 자, 그러면 2번 벡터의 상등이야. 벡터의 상등. 벡터를 정의할 때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크기와 방향이니까, 그 말뜻은 두 벡터가 있는데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벡터가 같은 거야. 그러면 편의상 평행사변형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런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러한 벡터하고 이 벡터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크기도 같을 것이고 방향도 평행한 방향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이 벡터가 A 벡터라 하고 편의상 이 벡터를 B 벡터라 한다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벡터 A와 벡터 B는 같다라고 해. 자, 결론적으로 벡터의 상등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벡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평행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해. 평행 이동을 계속 시켜가면서 같은 벡터들을 계속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평면에서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시점이 정의되면 종점이 나오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이렇게 원점이 시점일 때 이런 벡터는 이런 벡터 전부 다 이런 식의 벡터와 다 전부 다 같다는 거지. 왜? 벡터의 방향도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자, 이게 벡터의 상등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원래 뒤에 다시 내용이 나올 건데 0벡터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볼게. 벡터라는 게 최초의 시점과 최후의 종점이 중요한 거니까. 자, 들어. 이 점이 만약에 A점이야. 이 점이 B점이야. 그러면 A점에서 B점을 갔다가 다시 A점 올게. 자, 그러면 A에서 B 벡터란 것은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 자, 반대로 B에서 A 가는 벡터를 그려준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야. 굳이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볼까? 그 말뜻은 A가 최초 시점인데 A에서 B를 간 다음에 다시 그 B점에서 A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A점에서 B점 갔다가 다시 A점 오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최초 시점 A에서 최종 종점인 A로 가니까 AA 벡터가 될 것이고 다른 말로 0벡터가 되겠지. 자, 따라서 두 벡터를 더한다는 개념이 이따 나올 건데 벡터를 볼 때 A, B를 더해주고 AB 벡터와 BA 벡터를 더해줬을 때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으면 얘가 이어져서 A에서 A로 가는 이런 AA 벡터를 볼 수가 있겠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정의하고 벡터에서 단위 벡터와 0벡터 그리고 벡터는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벡터가 같은가 보려면 길이가 같은지 크기가 같은지 그리고 평행 이동 시켜봐서 겹쳐질 수 있는지 방향이 같은지 이 두 가지 요소만 판단하면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벡터의 연산을 할 거야. 세 번째, 벡터의 덧셈. 자, 벡터의 덧셈이니까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정의되고 이 벡터들을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편의상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는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물론 좌표 평면에서는 점들을 이용해서 스몰 a 벡터가 AB 벡터, 스몰 b 벡터는 CD 벡터 이런 식으로 정의됐을 거야. 편의상 이게 A 벡터고 이게 A 벡터고 이런 식의 모양이 B 벡터를 할게.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벡터는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벡터는 평행 이동시키면 이 벡터와 같은, 자, 방향이 같아야 될 거니까 이 벡터와 같을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말뜻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거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또 한 번 평행 이동시키면 얘는 얘하고 같을 거야. 얘가 또 B가 되겠지. 자, 그 말뜻은 이 벡터와 얘를 더한다는 말뜻은 얘와 얘를 더한다. 즉 얘와 얘를 더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종점 갈고 다시 이 종점이 시점이 되고 이런 벡터를 보고 싶은 거니까 최초 시점은 얘가 되고 최종 종점은 얘가 될 거니까 이러한 벡터가 나오고 얘가 바로 A와 B의 합 벡터라 불러. 자, 그러면 벡터의 합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 있을 거야. 첫 번째, 두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그랬을 때 평행 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벡터를 봐주면 우리가 A 벡터 플러스에 B 벡터를 봐줄 수 있겠지. 아니면 A 벡터가 정의되어 있는데 A 벡터의 종점을 시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B 벡터를 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 이 점이 C라 한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중인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때 뭐라고?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으면 꼬리 물기. 얘가 중간 휴게소 되는 거고 결국 A에서 C를 가는 거니까 AC 벡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벡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얘가 A 벡터 플러스의 B 벡터야. 자, 이처럼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키든가 아니면 한 벡터의 종점이 다른 벡터의 시점이 되도록 이어 붙이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쓰면 되는데 결론은 뭐가 될까? 이웃하는 두 벡터의 합 벡터는 평행 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대각선 벡터를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이 나왔는데 생각해보자. 덧셈이 정의되면 연산이니까 뭐 뻔한 얘기인데 항등원을 볼게. 항등원이 뭔지 알지? A 벡터에 대하여 덧셈의 항등원은 뭔가를 더했는데
다시 A 벡터가 나오면 돼. 맞아? 자, 그러면 이 뭔가라는 것은 얘를 이항시키면 A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지. 자, A에서 A를 뺀다는 말뜻이 뭐냐면 이러겠다. A 벡터가 두 점을 이용하여 A, B라고 정의이 됐으면 얘는 A, B 벡터에서 똑같은 A, B 벡터를 빼는 거야. 다른 말로 0벡터 되겠지. 0벡터. 자, 그래서 크기가 0인 게 0벡터인데 0벡터는 벡터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 자, 그러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벡터의 덧셈의 역원이란 것은 A 벡터에 대하여 뭔가를 더했더니 항등원이 되는 0벡터가 나왔다. 이때 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0벡터의 마이너스의 A 벡터가 되겠지. 0벡터는 크게 0인 거야. 얘는 즉 바로 마이너스의 A 벡터가 된다. 자, 얘를 우리가 벡터 A의 역벡터라 불러. 자,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A 벡터 나왔다. 이따가 벡터의 실수배를 배우면 되는데 이 말뜻은 AB 벡터가 정의되어 있을 때 이거와 마이너스 AB 벡터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자,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BA 벡터가 돼.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배는 뭐냐면 선분 AB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는 벡터가 A 벡터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가 역벡터 마이너스의 A 벡터가 되고 역시나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얘는 즉 0벡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 나왔고 벡터의 뺄셈을 볼 건데 벡터의 뺄셈이 방금 언급됐지만 다시 한번 도형의 그림으로 보도록 하자. 되게 딱딱한데 지금 뭔지 그지? 네 번째 벡터의 뺄셈. 자, 방금 마이너스 1배 배웠을 거니까 벡터를 뺀다는 말은 뭐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말 뜻은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의 방향이 반대인 거라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말 뜻은 A 벡터의 플러스의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도형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A 벡터야.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편의상 시점을 일치시켜서 또 하나의 벡터 B를 줄게. 자,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앞서 얘기했지만 덧셈은 이렇게 평행 사변을 만들어서 쭉 가면 되는 거고 이제는 뺄셈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말 뜻은 A 벡터 플러스의 마비 벡터를 보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마비 벡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얘가 A 벡터이고 이런 식의 그림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마이너스 B 벡터야. 얘하고 얘를 더한다. 꼬리물기야. 이 점에서 이 점 가고 다시 이 점 가니까 뭐가 될까? 얘가 되겠지. 얘가 바로 A 벡터의 마이너스의 B 벡터가 된다. 보통 삼각형 용법에 얘기하는데 또는 자, 이렇게 얘가 A 벡터야. 이게 마비면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를 서로 각각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겠지. 자, 결국 A에서 B를 뺀단 말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용법 보면 될 것 같아. 앞서 말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돼? 얘 보면 되겠지. 지금 이거하고 얘는 지금 같은 거야.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겠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 정의되면 벡터의 뺄셈은 마이너스 1배만 할 줄 알면 그대로 움직여서 붙이면 되니까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 벡터의 실수배. 뭐 아직까지 내용은 간단하지. 아직 벡터란 표기가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그냥 두 점이 주어지면 한 점에서 한 점 가는 방향으로의 화살표 표시, 그 선분 길이가 크게 되고 출발과 끝점을 바라보는 방향이 물론 평면이가 기울게 되겠지만 시점에서 종점하는 방향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벡터로 표현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어떤 삼각형, 사각형 모든 도형들은 내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나중에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벡터들이 기본적으로 덧셈이나 뺄셈이 정의될 거니까 덧셈 뺄셈을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림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실수배인 K배만 할 줄 알면 되겠다. 자,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K배하는
K배의 A 벡터란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앞서 말한 것 중에 하나 있었지. 마 1배라는 것은 뭐가 돼? 마 1배는 정반대 방향의 벡터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K배의 벡터를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발생을 해. 두 번째, K가 0이 돼. 0배 되면 K배의 A 벡터는 0벡터가 되겠지. 세 번째, K가 음수가 되면 얘는 반대 방향이 돼. 자, 그러면 K의 절대값을 보고 싶은데 K가 양수는 양수인데 절대값 K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확대가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A 벡터야. 그러면 K배 A 벡터는 이렇게 길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K 값이 2한다면 2배 길이, K 값이 3이면 3배 길이 이런 거라고. K 값이 양수인 건 알겠는데 절대값 K, 물론 절대값 표시 필요 없겠지만 얘가 2는 경우에는 벡터 A가 그대로 나오겠지. 얘가 1배의 A 벡터 될 거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자, K가 양수인데 절대값 K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약간 축소되는 거야. 축소. 그러면 이게 A 벡터가 되면은 같은 방향인데 좀 짧아지는 거. 이게 K배의 A 벡터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 K 값이 2분의 1이라 한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선분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K의 절대값 가지고서 길이의 확대 축소를 볼 수 있고 K의 부호를 가지고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실제로 예제로 풀자. 자, 이게 만약에 A 벡터야. 그랬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마이너스의 2배의 A 벡터라는 것은 이 벡터의 반대 방향 되면서 길이가 2배니까 1배, 2배, 이 벡터가 마이너스의 이 벡터가 되는 거지. 자, 음수와 K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배의 마이너스 A 벡터다. 얘는 크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정반대가 되는 거고 당연한 거지. K 값이 마이너스 2배이다. 이게 A 벡터일 때 마이너스의 2분의 1배의 A 벡터의 의미는 뭐냐면 정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절반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가는 이런 벡터, 얘가 마이너스의 2분의 1배의 A 벡터가 되겠지. 자, 그래서 K배의 양수는 뭐냐면 K가 양수면 같은 방향, K가 음수면 반대 방향, K가 0이면 0벡터, 절대값 K가 1이면 길이가 안 바뀌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더 길어지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더 짧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지. 벡터가 평행 이동이 가능해. 잘 봐. 이 경우와 이 경우 볼게. K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더 길어졌어.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겹치겠지. 길이가 같지는 않지만 방향이 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명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벡터가 같다가 아니야. 상등이 아니고 평행하다. 방향이 같다. 이 말 뜻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두 벡터가 K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 뜻은 A 벡터가 K배의 B 벡터, K는 실수겠지만 K배의 B 벡터를 이용해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과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 이 말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사실 너희가 10배만 배웠으면은 오늘 수업 내용은 다 끝난 건데, 물론 지금 교재 보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나온 데는 당연한 거니까 3번에서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5번에서 실수배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인가 한 번씩 읽으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벡터가 뜻이 뭐다, 정의가 뭐고, 단위 벡터와 0벡터의 용어, 그리고 옆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두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식으로도 보긴 보아야겠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평행 사변의 용법이라든가 시점을 연결시킨다, 또는 뺀다는 말뜻은 마일배를 해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말뜻은 A 벡터에 플러스에 마비 벡터를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좀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내용은 메모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 여백이 있으니까 좀 더 설명 가볼게. 6번. 너희가 단위 벡터와 0벡터와 옆 벡터를 배웠어. 그러면 벡터에 단위 벡터화가 있어. 단위 벡터화.
단위 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크기가 일자리 벡터야. 벡터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A 벡터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면 A 벡터의 같은 평행한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와 뭐 하면 될까? 실수배를 쓰면 되겠지. 실수배 쓰면 되는데 이 A 벡터가 이미 크기가 2면 잘 들어봐. 길이가 2면 2분의 1배. 이 크기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배, 즉 2배. 무슨 얘기냐면 자기 크기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편의상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실수값이야. 크기니까. 그러면 A 벡터가 주어졌을 때 나누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A 벡터면 이건 같은 방향인데 크기가 1되게 이렇게 길이가 1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벡터의 단위 벡터와 작업은 벡터가 주어지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 벡터의 같은 방향이 되면서 크기가 3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이게 A 벡터면 절대값 A 벡터 분의 A 벡터 하면 크기가 1로 바뀔 거니까 절대값 A 벡터 분의 A 벡터에다가 스칼라배 실수배인 3배를 한 번 더해주면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이 같은 방향이면서 길이가 3짜리인 벡터를 내가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벡터가 주어지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벡터가 크기가 1로 바뀌니까 단위 벡터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7번. 자, 7번이 지금 중요한데 7번은 벡터를 내가 분할시킬 거야. 벡터의 분할. 첫 번째, 덧셈을 이용해서 AB 벡터를 내가 좀 쪼개 써볼게. AB 벡터의 정의는 A에서 B를 간다는 뜻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딘가에 A가 있고 어딘가에 B가 있어. 제3의 점인 임의의 블랙박스 이런 점이 있다 치자. A에서 B를 가는 벡터는 결국 A에서 네모를 간 다음에 네모에서 B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B 벡터는 A에서 임의의 점으로 벡터를 가준 다음에 이어서 그 임의의 점에서 B를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AB 벡터를 AP 벡터 플러스의 PB 벡터다 또는 AQ 벡터 더하기 QB 벡터다 또는 A5 벡터 플러스의 OB 벡터다 또는 AX 벡터의 플러스의 XB 벡터다. 이렇게 제3의 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분할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꼭 이 분할이 점이 한 개가 아니지. A에서 최초 시점이 A고 최종 종점이 B면 되니까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R 갔다가 S 갔다가 B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꼬리물기 용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 가는 벡터는 P를 갖다가 P에서 Q를 갖다가 Q에서 R 갔다가 R에서 S 갔다가 S에서 B 간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점들을 연결시켜서 문제 풀다 보면은 A, B 외의 다른 P라든가 Q라든가 다른 점과 연관성을 볼 때 이렇게 분할시킬 수 있다는 거. 얘를 우리가 편의상 꼬리 물기 용법이라고 하자. 편의상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A, B 벡터를 내가 다른 표현 써볼게. 분할시켜서. 자, 이번에는 뺄셈을 쓸 건데 또 한번 보자. 여기 볼까? 자, 따라와 보자. 이 점이 A점이야. 이 점이 B점이야.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임의의 점을 가지고서 갔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말한 내용이야. 그럼 보자고. A에서 임의의 점 네모 벡터를 간 다음에 네모란 점에서 블랙박스 임의 랜덤한 점이야. B를 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장난치고 싶은데 잘 봐. 지금 A에서 네모 가고 네모에서 B 가는데 이 네모는 임의 점이야.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을 바꿔볼게.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마이너스 1배 하면 되거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네모의 A 벡터라고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의 네모의 B 벡터가 써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블랙박스의 B 벡터 마이너스의 블랙박스의 A 벡터가 되겠지.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건 외워야 돼. 결과만 외우면 돼. A에서 B 가는 벡터는 뒤에 있는 점이 B인데 임의의 점에서 B 벡터 빼기 임의의 점의 A 벡터다. 무슨 말일까? 뺄셈으로 쓰는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야. 자, 이 말 뜻은 써볼게. AB 벡터를 이렇게 OB 벡터 마이너스의 OA 벡터. 왜? 이 네모는 임의의 제3의 점이니까. 자, 얘를 PB 벡터 마이너스의 PA 벡터 또는 QB 벡터 마이너스의 QA 벡터, XB 벡터 마이너스 XA 벡터, 이런 식으로 다른 제3의 점을 이용하여 뺄셈 형태로 분할시킬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쓰여. 상당히 많이 쓰여.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나 AB 벡터를 제3의 점인 블랙박스 네모란 점을 이용해 표현해보면 꼬리물기에 의하여 덧셈 정리지 A 네모 벡터 플러스의 네모의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내가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서 음수를 붙인 거야. 왜? 시점의 일치야. 자, 이 말이 뭐지? 동일한 점에서 출발하는 벡터야. 시점의 일치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을 바꿔보자고. 종점의 일치야. 이게 시점의 일치야. 시점의 일치와 일치화. 얘가 지금 종점의 일치화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아니야? A에서 네모 가는 벡터에 마이너스 빼의 B에서 네모 간다. 무슨 말일까? 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 썼는데 두 벡터의 종점이 같은 점이 되도록 내가 분할할 수 있다. 그 뜻이야. 그러면 이거지. AB 벡터는 앞에서부터 읽어. A5 벡터 마이너스의 B5 벡터, AP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 AQ 벡터 마이너스의 BQ 벡터 또는 임의의 점 X, AX 벡터 마이너스 BX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덧셈으로 분할, 그지? 꼬리 물기, 뺄셈 분할인데 시점의 일치, 그리고 종점의 일치.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번이야, 2번.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1번이야.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3번이야. 그런데 사실 2번과 1번과 3번은 원래는 같은 뜻이야.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주어진 벡터를 평행 이동에 쓰거나 벡터를 쪼개야 되거든. 쪼갤 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점과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제3의 점이 필요해. 블랙박스. 이게 네모란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꼬리 물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뺄셈 쓸 건데 똑같은 점이 시점이 되게 만들든가 또는 뺄셈인데 같은 그 똑같은 점이 종점 되게 만들면서 두 개 이상의 벡터로 쪼개어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벡터의 분할이야. 오케이?